고구마 겨울 밤을 지켜낸 구황의 뿌리, 달콤한 군고구마 한 잎 뒤에는 조선이 흉년을 견디기 위해 붙잡았던 한 뿌리의 역사가 있다. 지금부터 실록이 남긴 고구마의 진짜 이야기를 전한다. 겨울 깊은 밤, 불기운 위의 단맛. 겨울이 깊어질수록 불은 더 오래 붙었다. 젖은 장작이 먼저 울고 그 울음이 잦아들면 비로소 고요한 열이 남았다. 그 위에서 고구마는 천천히 익어갔다. 껍질이 갈라지며 김이 솟고 손끝에는 숯검정과 뜨거움이 먼저 달라붙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구마를 간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조선의 문서가 고구마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르다. 단맛을 말하려다 곧바로 흉년과 제도를 꺼내든다. 먹는 법보다 먼저 살리는 법을 따져 묻는다. 조선에 고구마가 들어온 길, 기록과 기억의 경계. 조선의 고구마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두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은 조엄이다. 1763년 영조 39년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보고 종자를 구해 부산 쪽으로 보내거나 귀로에 다시 구해왔다는 흐름이 여러 해설에서 반복된다. 이 대목은 조엄의 사행기록 해사일기를 근거로 거론되곤 한다. 조엄의 고구마 도입 경위는 실록보다 사행록, 후대 정리에 더 많이 기대어 설명된다. 고구마의 전래 시점과 경로의 세부 표현이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고구마가 조정의 언어로 확연히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 이후 고구마는 조선 후기 구황 작물로 주목되며 보급 논의가 늘어난다. 정조 18년 1794년 12월 호남에서 올라온 별단. 정조 18년 12월 호남 위우사 서영보가 별단을 올린다. 별단은 특별히 덧붙여 올리는 추가보고 문서를 의미한다. 실록에 남은 이 별단은 한 지역의 사정만 적지 않는다. 창고의 곡식이 실제로는 없으면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와 이를 메꾸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과정을 기록, 전라도 지역의 특산물인 황칠나무를 채취하는 과정의 고통, 뗄나무와 수출 액수 물량 인원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강제로 배정하는 것 등 특산물의 수탈에 대한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언급, 섬 백성들이 겪는 이중 삼중의 세금 부담 등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 문서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백성이 버티기 어려워진 까닭은 하늘만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덧칠한 구조에도 있었다는 것. 정조는 이 별단을 보고받고 매우 비통해하며 관련 관리들을 처벌하고 세금을 탕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즉각 내렸다고 전해진다. 별단의 끝자락. 연해 지방의 고구마가 조정에 걸린 순간. 긴 별단의 후반에 고구마가 등장한다. 서영보는 제주와 호남 바닷가 지역이 고구마 재배의 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초기 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재배가 활발하지 못한 현상을 보고한다. 고구마는 처음 전해졌을 때부터 일부 반대 인식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실록과 별단에는 고구마 재배가 풍속이 되면 농사 질서를 해치고 백성이 편법에 기대 게을러진다는 논조의 표현이 등장한다. 곡식이 흙처럼 천해질 것이라며 고구마의 엄청난 생산력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있었다는 대목은 조선이 새 작물을 마주할 때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영보는 고구마가 시들해진 까닭을 작물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탐욕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는 영읍에서 고구마에까지 세금을 매기거나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백성들이 재배를 포기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조실록 18년의 한 기사에는 처음에는 힘써 심다가 나중에는 시들해진 것은 오로지 영읍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인 소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고구마는 달콤한 맛을 가진 작물이었으나 조선의 행정체계 안에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순간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백성들은 관가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고구마 농사를 망치거나 심지 않기도 했다. 환곡을 갚지 못하면 관가에서는 집안의 소틀이나 가축, 심지어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종자까지 가져가는 일이 흔했다. 고구마 역시 겨울을 나기 위해 온돌 밑에 보관해 둔 시고구마가 관리들의 수탈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마의 운명은 맛이 아니라 권력의 손놀림에 달렸던 것이다. 서영보가 그려낸 장면은 구체적이다. 관에서 침탈하고 토색질하는 폐단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고구마 밭은 곧 수색의 표적이 되었음을 전제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첫째, 구황작물로 소문난 것일수록 관리의 손이 더 빨리 붙었다. 조선의 세법은 고정되어 있었으나 지방관들은 잡세나 부가세 명목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고구마가 흉년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다는 소문은 관리들에게는 백성들이 숨겨놓은 여유 자산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혔다. 둘째, 생산이 늘어나는 곳에는 곧바로 징수의 규격이 생겼고 규격은 곧 폭력이 되었다. 관가에서는 농사의 풍흉과 상관없이 일정량의 고구마를 바치도록 할당량을 정했다. 기한을 정해 엄하게 독촉하고 규격에 맞추지 못한 백성들은 매질을 당하거나 이웃과 친척이 대신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야 했다. 셋째, 백성의 선택은 단순했다. 심으면 빼앗기고 안 심으면 굶는다. 백성들은 심어서 관가에 좋은 일 시키느니 차라리 굶거나 산으로 들어가겠다며 재배 포기를 선택했다. 이 유추는 별단이 고구마의 쇠퇴 원인을 가렴죽으로 명시한 대목에 근거한 해석이다. 해결책은 단맛이 아니라 정사였다. 서영보의 처방은 농사기술만이 아니다. 관의 침탈과 토색질을 통렬히 고치고 많이 심고 많이 수확한 자에게는 집집마다 부과되던 잡력을 감해 권면하자는 제안이 뒤따른다. 이는 강압적 동원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 이익을 체감하게 해 재배 의욕을 고취하려는 매우 근대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감각이었다. 풍속이 이루어지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질 것이라는 말은 백성이 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씨앗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고구마는 작물이면서 동시에 시험지가 된다. 한 포기의 덩굴이 아니라 국가가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뿌리째 드러나는 자리였다. 고구마가 잘 자란다는 것은 그 지역 수령의 정치가 깨끗하다는 증거였고 고구마 농사가 망했다는 것은 기후 탓 이전에 관의 수탈이 심해 백성이 밭을 버렸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정조의 교지속 비교 대상이 된 고구마. 정조 22년 1798년 6월 정조는 화성부 지금의 수원에 하유한다. 수제나 한제로 질서를 놓쳤을 때 뒤에 심고 먼저 익는 작물을 대신 파종해 백성의 식량을 보전해야 한다고 논리를 세운다. 그리고 그 대용작물로 매미를 강하게 권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비교다. 정조는 흉년의 기근을 구제하는 공이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것이 오직 메밀이라 말한다. 즉 1798년의 조정은 고구마를 이미 남쪽 지방의 대표적 구황작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구마는 더 이상 낯선 뿌리가 아니었다. 이미 국가의 구황 담론 속에서 위치를 얻고 있었다. 정조의 응답, 구조를 고치고 기술을 심다. 1794년 서영보의 별단은 임금의 책상 위에 묵직한 과제를 남겼다. 정조는 서영보가 보고한 호남의 참상, 특히 사람의 탐욕이 가로막은 단맛의 실체를 직시했다. 고구마는 죄가 없었다. 그것을 세금의 갈고리로 삼은 권력의 손놀림이 문제였다. 정조는 즉시 행정의 문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고구마를 세금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수령들의 성적표에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나 대신 민생, 권농, 구율 성과를 중시했다고 전해진다. 통치자의 언어가 약탈의 도구에서 생존의 장려로 바뀐 순간이었다. 정조는 또한 시고구마를 지키게 했다. 정조가 저장법을 장려하고 수탈을 금지한 것은 백성의 사유지 안에 있는 저장 구덩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겨울철 백성의 온돌 및 흙구덩이 속의 시고구마는 국가가 건드려서는 안 될 내일의 희망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실록 18년 1794년 12월 서영보의 별단에 응답하며 정조는 종자를 나누어주고 재배법을 지도하여 굶주림을 구제하는 미천으로 삼게 하라고 전라가명과 영남감령에 명한다. 이때 핵심 도구가 바로 당시 최신 농서였던 강희중의 저술들이었다. 강희중은 1794년 전라도 관찰사 서용보의 요청으로 고구마 재배법을 정리한 감저보를 썼고 이것이 훗날 감저경륜의 모태가 된다. 정조는 강희중의 연구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호남과 영남의 연해 지역 수령들에게 보급하도록 독려했다. 훗날 서유구는 자신의 저서에서 강희중의 방법, 즉 감저경륜의 내용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남쪽 사람들이 고구마 저장법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식 전파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감저경륜은 시고구마를 얼지 않게 보관하는 온돌 저장법, 싹을 틔워 옮겨 심는 정교한 타이밍, 가뭄에도 뿌리를 내리는 법까지 담긴 고구마 재배 매뉴얼이었다. 정조는 이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호남과 영남의 연해 고을에 뿌렸다.
글을 아는 선비들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 국가가 종자를 건네는 것을 넘어 그 종자가 백성의 배를 채울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려 했던 것이다. 결국 고구마는 권력의 담벼락을 넘어 백성의 밭으로 숨어들었다. 정조의 조치 이후 고구마는 더 이상 관아의 눈치를 보며 몰래 키우는 작물이 아니었다. 고구마가 끈질기게 살아남아 조선의 산천을 채운 것은 구조가 굶주림을 만든다는 서영보의 고발과 기술로 그 구조를 돌파하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만난 지점 덕분이었다. 이제 겨울밤 화로 속에서 익어가는 고구마의 단맛은 단순한 미각이 아니다. 그것은 가렴주고의 시대를 건너온 끈질긴 생존의 기록이자 백성을 살리려 했던 치열한 행정의 산물이다. 단맛의 완성. 서유구가 쓴 보급의 문장.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고구마는 다시 한번 시련을 맞는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구마를 저장하고 키우는 데 서툴렀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실용의 학문을 탐구하던 서유구였다. 서유구는 실패의 기록을 모아 성공의 지도를 그렸다. 서유구는 지방 행정과 농정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백성들이 고구마 재배에 실패하는 이유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1830년대에 고구마 재배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한 종저보를 펴낸다. 이 책은 이전의 농서들과는 달랐다. 서유구는 단순히 재배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어보며 터득한 현장의 언어를 담았다. 종저보가 고구마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였다. 바로 고구마 대중화의 열쇠, 저장과 가공이었다. 고구마는 추위에 약해 섭씨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 썩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서유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숯과 짚을 이용해 온도를 유지하는 지하 저장고 모델을 확립했다. 덕분에 이듬해 봄에 심을 시고구마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고구마를 그냥 쪄먹는 것을 넘어 가루를 내어 녹말로 만들고 국수를 뽑거나 떡을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이는 고구마를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라 일상의 활용 범위를 넓힌 일대 사건이었다. 서유구에게 고구마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지식인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이었다. 서유구는 책을 쓴 목적을 민생의 구제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고구마는 서유구의 바람대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경기, 충청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18세기 조엄이 가져온 작은 씨앗은 서영보의 날카로운 고찰과 정조의 행정적 결단, 그리고 서유구의 치밀한 기술이 더해지며 마침내 조선의 굶주림을 달래는 국민의 작물로 완성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겨울밤 손을 데워가며 맛보는 그 달콤함 속에는 이처럼 백성을 살리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문장과 땀방울이 녹아있다. 이름의 흔들림, 감조와 말의 정치. 조선에서 고구마는 한 이름으로 오래 고정되지 않았다. 감저, 감서 같은 한자 표기가 쓰였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감자, 고구마 같은 토착 명칭이 섞였다. 이런 명칭의 흔들림은 단순한 언어 문제라기보다 새 작물이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속도가 지역마다 달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세기 초 유희가 지은 어휘 사전인 물명고에는 고구마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일부 기록에서 감저 아래에 한글로 고구마라고 표기되어 있다. 원래 조선에서 감저는 고구마를 뜻했다. 고구마가 감자보다 약 60년 먼저 도입되었기에 조선에서 감저는 고구마의 고유명사였다. 나중에 북쪽에서 들어온 작물 감자와 구분하기 위해 감자를 북감저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동인의 소설 제목 감자가 고구마를 뜻한다는 설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감자 포테이토를 가리킨다는 설이 우세하다. 1920년대 평양을 배경으로 한 김동인의 감자에서 주인공 복녀가 훔치는 것은 감자가 맞다. 당시 평안도에서는 이미 감자가 주된 작물이었고 이를 감자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다만 작가의 다른 수필이나 당시 동시대 작가들의 글에서 감자가 고구마를 뜻하는 용어로 혼용되었던 사례는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가가 구황을 목적으로 관리할 때는 감저라는 관념적인 한자어를 썼지만 백성들이 시장에서 사고 팔며 삶의 허기를 채울 때는 고구마 혹은 감자라는 생생한 입말을 썼다. 명칭의 혼용은 이 작물이 관의 손을 떠나 민의 일상으로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겨울밤의 군것질에서 국가의 언어까지. 군고구마는 오늘도 겨울의 손난로처럼 추억의 간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실록의 고구마는 달콤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1794년 12월 고구마는 가렴주구라는 단어와 붙어서 조정에 올라왔다.
1798년 6월 고구마는 흉년을 구제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교지 속에 다시 등장했다. 그래서 고구마는 묻는다. 나라가 백성의 밭을 지켜주었는가? 한 뿌리의 결실이 관의 손에 먼저 닿는 순간 구왕은 구제가 아니라 새의 수탈이 된다. 조선의 기록은 그 잔인한 전환을 고구마 한 뿌리로 증언해 두었다. 그리고 겨울밤 불기운 위에서 갈라지는 껍질의 소리는 어쩌면 그때의 문서가 남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배고픈 백성을 살린 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었다.